3강 계속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최대 공약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최소 공배수인데, 우리가 이제 좀 길잖아. 5글자 맨날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뭐, 짧게 그냥 G라고, 대문자 G라고 쓰고, 요건 이제, 대문자 L이라고 이제 보통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약속을 할 거고, 어떤 두 수하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얘기할 거야. 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봐봐요. 최대 공약수 지금 현재 6인데, 6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반드시 어때요? 나눠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두 수의 관계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냐면 서로 소라 그래서 최대 공약수 1인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좀 봐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쓸 건데, 일단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관계야.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관계, 이 둘의 이제 관계를 얘기할 건데,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봐봐. 니은자로 이렇게 싹 다 곱한단 말이지. 자, 니은자로 이렇게 싹 다 곱하면 6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36이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한번 요걸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면 일반화 시켰을 때 니은자로 이렇게 딱 나누게 되면 요 친구가 되세요. 최대 공약수 무조건 한 번이 들어가고 이거보다 그냥 작다는 의미에서 그냥 스몰 a, 그냥 스몰 b라고 그냥 얘기를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물론 이제 a, b는 이제 서로 써야 돼. 서로서. 그럼 요걸 일반화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가? 요거는 L은 반드시 어떻게? 최대 공약수 한 번을 포함시키고 서로서인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 얘기가 되겠어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냐? 그럼 요렇게 이용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얘를 안 알려줬어. 얘를 안 알려주고 최대 공약수, 요게 지금 6이면서 최소 공배수, 얘가 지금 36이라고만 지금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일단 봐봐.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무조건 나눠 떨어져야 돼.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네모야. 좀 작은 네모. 뭐 n이라 그러면 뭐 스몰 n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또 나눠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3이죠. 그럼 어떻게 놓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6하고 이 네모하고 3하고 곱하게 되면 36이 되는 건데, 얘는 6 곱하기 6이랑 마찬가지고 6은 또 다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 요거는 얼마가 되시는가? 요거는 2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게 된 거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얘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안에는 최소 공배수 한 번이 무조건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숫자 자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숫자를 어떤 그 소수야, 소수에다가 최대 공약수 B. 이때 요거는 소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랑 비교하시면 좋냐면 이제 B하고 서로서 관계이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B 자체도 최대 공약수하고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나타내냐 그러면은 12 같은 경우는 이제 6 곱하기 2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18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요거는 6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2하고 18을 곱한 거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한 거랑 마찬가지야. 봐봐요. 6에다가 6을 한 번 더 곱하고 2 곱하고 지금 3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 보이시나? 여기 보이죠? 자, 이거 자체가 요게 뭐가 되는가? 요게 지금 36이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한 거는 두 수의 곱하고 똑같더라. 두 수의 곱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요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는 LG라고 해서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 곱한 거랑 같다. 주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 과거에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요게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와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특정 숫자를 찝어내는 게 보통 시험에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제 5번을 보는데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관계를 모르면 심히 당황스럽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 공약수가 무조건 이 두 수를 나눠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니 요걸 이제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n하고 그냥 24를 n이 뭔지 모르지만 6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야. 6으로 나눠버린다. 얘는 숫자니까 계산이 되는 거고 얘는 계산이 안 되니까 어때? 얘보다 좀 작다는 의미로 그냥 스몰 n이라고 놓으시면 되는 건데, 니은자로 싹 다 곱해. 얘하고 얘를 그냥 싹 곱하는 거야. 자, 곱하게 되면 6 곱하기 n 곱하기 4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480 이렇게 지금 나와야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지금 세 개를 갖다 싹 다 곱해서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6으로도 나눠 떨어지고 4로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6으로도 나눠 떨어지고 4로도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24가 지금 어때요? 요게 지금 20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요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24는 이제 6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 가운데 어떻게 20을 갖다 낀 거 넣으면 66 똑같고 44 똑같은 거니까 n이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n이 20이다. 그럼 얘가 20이라는 거야. 20.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가? 얘가 지금 20이구나. 얘가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자연수 n값을 지금 구하겠죠? 자연수 n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6에다가 20을 곱해서 요 라지 n이 뭐라고 나오는가? 이게 120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주어졌는데 최대 공약수의 역할은 반드시 어떻게 돼? 얘네들을 나눠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15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숫자로 되는 건 그냥 나눠서 그냥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인가? 그냥 스몰 n이라고 이렇게, 요거보다 좀 작겠죠? 자, 니은자로 싹 다 곱하게 되면 이제 15 곱하기 n 곱하기 3, 요게 90이 될 텐데, 요거는 이제 15 곱하기 6이 어떻게 되는가? 90이 되는 거죠. 뭐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그럼 요 친구는 결국엔 15 곱하기 요게 뭔지 모르죠? 2 곱하기 3 이렇게 지금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15, 15, 3, 3 이렇게인가? 가운데 껴있는 어떻게인가?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n이 얼마가 되시는? 2가 되시는 거고 이 자리가 2가 된다는 건 얘하고 얘를 곱해서 n이라는 건 얼마로 나타낼 수 있어요? 3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유제 5-2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n하고 36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각각의 이 두 수죠.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최대 공약수의 역할은 반드시 이 두 수를 어떻게 해요? 나눠 떨어뜨리는 거. 공통적으로 나눠 떨어뜨린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되는 거니까 나누시게 되면 3 이렇게 되고 이건 어떻게? 스몰 n 이렇게 정리한다. 그럼 니은자로 싹 다 곱하게 되면 12하고 n하고 3하고 곱했을 때 뭐가 나오셔야 돼요? 36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360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결국에 어떻게인가? 36 곱하기 10이랑 지금 마찬가지가 된 거고 이거 두 개 곱하면 36이라는 걸 봤을 때 12하고 이렇게 3으로 갖다 찢어서 놓게 되면 요 중간에 이거 10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이 지금 얼마가 되신가? n이 10이 되시는 거고 요 자리에다 요거 슉 하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10을 갖다가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서 만들어진 친구가 된 거니까 요 라지 n은 어떻게 된가? 요거는 12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스텝업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제를 통해서 익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예제 6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 자리 자연수가 어떻게 해? 방금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는 그래도 숫자로 줬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 둘 다 숫자로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러면서 조건식을 이렇게 쫙 깔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최대 공약수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인가?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나눠 떨어져야 된다. 그럼 얘보다 좀 작다는 의미로 그냥 스몰 a, 그냥 스몰 b라고 놨을 때 어쨌든 니은자로 싹 다 곱하면 8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될 텐데 얘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최소 공배수 280이 되겠죠. 280. 280이 어떻게인가? 8로 당연히 나눠 떨어지겠지. 왜냐면 곱해서 만든 숫자가 된 거니까. 그럼 여기 280이 어떻게인가? 3번 이게 딱 들어가고 24가 될 테니까 40 이렇게 되면서 35 이렇게 된다. 35. 그럼 봐봐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곱한 게 지금 35가 돼야 되는데 곱해서 지금 35가 될 수 있는 건데 봐봐요. 뒤에 보면은 A가 지금 더 크다 그랬잖아. 그지? A가 더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앞에 있는 게 더 커야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 35 곱하기 1 이렇게 되거나 혹은 어떻게 돼? 7 곱하기 5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두 가지 방법. 그럼 이걸 각각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는 35를 집어넣고 하나는 1을 하나 집어넣어 본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이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곱하는 순간 어떻게 돼?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상관이 있지.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 한 자릿수가 된 거죠.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는 세 자릿수가 된 거죠.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 A, B라는 조건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네. 그럼 얘야, 얘. 그럼 이것도 한번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된가?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지금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요거랑 요걸 곱하게 되면 7, 8에 56. A가 지금 56이 된다는 거야. 그럼 B는 얼마가 되냐면 B는 8, 5, 40에서 40이 된다는 거죠. 문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인가 두 수를 합했을 때 96이라는 걸 줘버렸어. 그럼 얘하고 얘를 합하면 96이 나오는 거고 문제에선 차를 구하라겠죠? 그럼 56에서 40을 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 친구가 16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네, 조건식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고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좀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죠. 자, A하고 여기가 B하고 이렇게 되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봐. 어쨌든 최대 공약수는 9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9로 반드시 나눠 떨어져야 돼. 9로. 그리고 이거보단 작은 숫자는 의미야.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9 곱하기 A 곱하기 B가 니은자로 싹 다 곱한데 싹 다 곱하게 되면 36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고 이게 곱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9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9로 나누게 되면 A 곱하기 B가 뭐가 되시는가? 40이 된다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A가 더 크다고 줬고 아예 문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17 이렇게 했어요. 또 장치를 또 뭐를 해놨냐면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해서 요게 지금 몇 개 안 나와. 몇 개 안 나오는데 그 몇 개 안 나온 것 중에 저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봐봐. A가 지금 더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40 곱하기 1, 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 곱하기 2, 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 3이 된 15로 되나? 3으로 안 나눠 떨어지죠. 4로 하게 되면 여기가 10 곱하기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 곱하기 5, 요거 빼놓고는 이제 없죠.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집어넣어봐야 요거 40하고 1은 집어넣어봐야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거 위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아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하고 2죠. 20하고 2. 그럼 두 자리 자연수는 지금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세 자리가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안 되네. 너도 안 돼. 그럼 10 곱하기 여기 4. 그럼 이건 36이고 요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9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건 또 누구 때문에 안 되는가? 얘 때문에 안 되는가? 얘 때문에. 합이 지금 117이라고 했는데 117이 지금 아니게 된 거잖아. 126이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것도 안 된단가. 그럼 결국에 요거 하나 남아. 그럼 요 친구는 여기가 8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5가 되시면 되는 건데, 자 검사만 한번 해볼게요. 자 9, 8에 72가 되겠죠. 그 다음에 9, 5, 45가 되시는 거니까 117이 되는 거에 딱 맞네. 그럼 이제 다 찾은 거야. 그럼 A가 지금 72였고 그 다음에 B가 45가 되셨으니까 요거 지금 연산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27 이렇게 되겠네. 최종적인 답이 27이 되시는 거야. 네, 이 문제 같으면 계속 나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약수 문제처럼 보기가 쉽죠. 자 그런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눗셈식을 한번 실제로 해보면 좋아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눌 거야. 자 여기다가 1번 이쪽 보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어떤 수가 뭔지 몰라. 어떤 수가 그냥 별표 이렇게 하는 별표, 별이야 별. 어떤지 몰라. 근데 어쨌든 5로 나누니까 목도 모르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4라는 건 줬어요. 이것만 봐서는 공통부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 좀 더 해보는데, 자 2번 이렇게 놓고 요 어떤 수를 이번에는 뭘로 나눠봤냐면 6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몫이 여전히 모르지만 나머지는 지금 5라고 좀 줬죠. 그럼 드디어 공통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3번 쓰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3번 해보시면 이렇게 된 거야. 자, 3번 해보시면 얘도 여전히 어떤 수를 갖다 이렇게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지금 6이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6이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나머지에 있어요. 나머지. 이 나머지에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플러스 1씩 하면 한 번 더 나눠 떨어지게 되죠. 한 번 더 나눠 떨어지게 되죠. 잘 봐봐. 이게 지금 24라는 게인데 24를 그냥 5로 나눠봤어. 자 5로 나누게 되면 이게 4번 들어가는 거고 요게 지금 20 이렇게 되면서 4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 나머지에다 1을 추가했다는 얘기는 본수에다가도 1을 추가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25가 된다는 얘기는 5로 나눴을 때 어때? 몫이 1이 높아지는 대신에 나머지가 지금 없게 되죠. 나머지가 없다는 걸 어떻게? 나눠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나눠 떨어진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25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5 이렇게 된다고. 그 전 거랑 여기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전 거. 요거 이제 지울게. 그 전 거랑 좀 비교해보면 24라는 거는 5가 어떻게인가? 4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지금 4이기 때문에 어떻게인가? 뒤에 이렇게 플러스 4가 이렇게 남아버리죠. 요 차이를 이해하시나? 뒤에 이렇게 빵이 되면 나눠 떨어진다는 건데 몫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어쨌든 어떻게 해? 이 어떤 수라는 거는 5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처음에 우리가 개념 시간에 배운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떤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배수가 된다 그러면 거꾸로 어때요? 6 입장에서 봤을 땐 2가 어떤가? 자기 자신을 나눠 떨어뜨리는 약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누는 수하고 목하고 지금 곱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별 플러스 1이죠. 그럼 이 별 플러스 1은 어떤가? 5로 나눠 떨어져야 돼. 5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얘가 뭐가 해야 되는 거야?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5의 배수. 얘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유로 별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되는가? 6의 배수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별 플러스 1은 어떤가? 7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별은 뭔지 몰라. 얘는 뭔지 모르지만 별 플러스 1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서로서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서일 때는 얘네들의 곱이 뭐가 되시는가? 최소 공배수가 되시는가?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요. 그럼 다 곱하면 30에다가 7이니까 210이죠. 그럼 210의 배수가 되는 거죠. 210의 배수. 그래야 어떤가? 요걸 지금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나? 자,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작은 거 고르겠으니까 별 플러스 1이 210이 되시는 거고, 실제 그 어떤 수는 얼마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209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 번째 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별이 아니야. 별 플러스 1이 요거의 두 번째 배수 420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걸 살짝 넘겨서 어떻게인가 419라고 표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 항상 별 플러스 1이야. 별 플러스 1.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신가? 209 이렇게 되신 거죠.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4로 나눈다, 5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나눈다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약수 문제가 아니야. 이 어떤 수 자체가 어떤가? 나뉘는 수죠. 그러니까 나뉘는 대상이 되는 거야. 나뉘는 대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나뉘는 대상이 된다는 거는 목하고 이렇게 나뉘는 수, 이제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하고 목하고 곱하게 되면 나뉘는 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나뉘는 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2의 배수가 돼야 된다. 혹은 어떤가? 3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배수 개념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4로 나누게 되면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나머지가 지금 얼마야? 나머지가 지금 2였어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5로 나누게 되면 어떤가? 이것도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나머지가 지금 얼마야? 3이 된다. 자, 하나 더 해보면 지금 6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해? 4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얘도 어떤 수가 어떻게 인가? 6으로 나누게 되면 얘도 지금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 2를 더해버린 거죠. 여기다 2를 더해버리면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몫이 지금 2가 추가되면서 어떻게 해? 드디어 어떻게인가? 나눠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2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해? 5를 갖다가 나눠주면 떨어지죠. 얘도 마찬가지. 2 더하면 어떤 수 플러스 1, 즉 어떤 수 플러스 1, 별 플러스 1이 얼마가 되시는가? 이게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4하고 5하고 6의 최소 공배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그럼 이 친구는 요거 4하고 6으로 지금 나눠 떨어지게 된 거니까 2가 되시는 거고 2가 되시는 거고 5가 되시는 거고 여기에 지금 3이 되시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겠죠. 자, 얘네들을 지금 싹 다 곱하게 되면 자,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랑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면 10이네. 이렇게 하면 6이 되는 거니까 60 이렇게 지금 되신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아까 서두에 예제 풀 때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일 작은 거는 여기 별 플러스 2가 60이 될 때야. 60. 근데 요거는 세 자리 잔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 곱해보는 거야. 60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별 플러스 2가 어떻게인가? 120도 되는 거죠. 드디어 어떻게 세 자릿수가 나왔네. 그럼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인가? 11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 듣시나 고생 많으셨고 이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단어는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계산법이 장착이 됨으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더 확장되고 구체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자를 좀 적절히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문제를 파악하시면 쉽게 아마도 이제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